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더 벌고 싶으시겠죠. 그거에 따른 세금은 좀 덜 내고 싶어 하세요.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. 오지라퍼 최재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결산을 대비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자이신 분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. 항상 물어보시는 게 세무사님 이건 비용 처리가 돼요? 안 돼요? 또 비용과 무관하게 부가세는 공제가 돼요? 안 돼요?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. 많이 받는 질문들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.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족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가족이 껴서 막 일도 해주고 도와주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고용 산재를 제외하고 4대 보험 이제 국민이나 건강보험만 떼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과다하게 잡으면 또 안 됩니다. 이게 적정 수준에 대한 인건비 측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. 두 번째 경우에서는 가족 명의의 카드도 비용 처리 혹은 부가가치세 공제 내역에 포함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의 경우에서는 가족의 명의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득이하게 뭐 카드를 좀 놓고 오셨다든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 카드가 뭐 많이 한도가 차가지고 가족 명의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. 그게 이제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족 명의의 카드도 가능합니다. 이거는 추후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과 얘기해 보셔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카드를 가족 명의를 부득이하게 썼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 진출 많이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많이 이렇게 긁으셔서 저희가 카드 내역을 보면은 외국어로 막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것도 카드 비용 처리 되죠?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그 해외에서 쓰신 비용이 사업에 대한 관련성이 소명이 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명이 좀 안 되시고 관광이라든지 즐길 목적으로 누가 봐도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실 때 좀 유념해서 분리를 시켜서 개인 카드는 관광 목적으로 쓰시고 사업용 카드는 해외에서 쓰셨더라도 사업용으로 쓰시고 이렇게 좀 분리해 주시면 세무사님이 이제 절세하시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경조사비에 관련된 것입니다. 비용 처리하려면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거든요. 건당 근데 한도는 20만 원입니다. 모바일로 받으시거나 문자로 받으시면 캡처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각 비용 반영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절세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업자한테는 2가지 세금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부가가치세가 있고 두 번째,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. 좀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. 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으시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더 벌고 싶으시겠죠. 그거에 따른 세금은 좀 덜 내고 싶어 하세요.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다 보니까 그 비용 부분을 잘 핸들링 할 수 있으면 이익이 조금 적게 나와서 내가 세금을 덜 내지 않을까? 라는 부분에서 비용 부분에 꽂히시는 거죠. 저희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게 비용 처리 이게 돼요? 안 돼요? 라고 계속 물어보십니다. 비용은 심플하게 그 비용이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? 아닙니까?를 판단해 드리는 거거든요. 그 비용이 내 사업에 이런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비용이 되는 게 맞아 라고 판단하시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. 사업에 애매하게 비용 처리가 확실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용 처리 될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셔서 이게 판단을 좀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그러면 무조건 인정되면 100% 제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? 라고 질문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떤 비용 성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접대비인데요.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하나에서 인정해주는 그 비용 한도가 3,600만 원입니다. 그 초과하게 되면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빼지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겠죠. 다시 정리해드리면 비용이라는 거는 사업성에 관련되냐,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고, 그 중에서 인정이 되는 것은 한도에 걸리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요.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말하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나 혹은 종이세금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을 들 수 있습니다. 혹은 그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처리하려고 할 때 프리랜서라든지 급여소득자라든지 하려고 하면 그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줬다라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걸 매달 이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. 그 신고서까지 이제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해서 국세청에서 매번 거래가 일어나거나 매번 뭐 소득을 지급했을 때 신고하는 그런 서류들을 말합니다. 그런 게 데이터가 확실해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. 그러면 비용 처리가 저는 많이 지출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? 안 될 수도 있죠. 왜냐면은 법에서 정한 것들은 이러한 서류들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등등등 국세청에서 올라와 있는 자료들로 나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지만 최악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뭐 지출을 했는데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좌이체라든지 뭐 3만 원 이하의 영수증이라든지 가지고 오시면 비용 판단에 들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나 사업자이신 분들은 적격증빙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10% 내는 거 혹은 받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적격증빙으로 갖추셔서 비용 인정을 100% 거의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비용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?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